4천만 명.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 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4천만 명 중 상당수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합니다. 귀찮아서요. 서류 때문에요. 보험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험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봤어요.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를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업계에서는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 알면 여러분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가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래서 말 안 해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다녀와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병원 가서 서류 떼왔더니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다가 결국 에이, 몇만 원 받자고 이 고생을 왜 해? 하고 포기하신 적요. 당하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손보험 청구를 막는 보험사의 7가지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응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마지막 7번째는 저도 말해도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절대 호구 안 당합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법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교묘해요. 여러분 병원 다녀오시고 보험금 청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뭐 내라고 하던가요?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이 정도 내면 되겠지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병원 갑니다. 진단서 떼서 보내요. 그랬더니 또 연락 와요. 고객님, 이번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한 번에 안 알려주는 걸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요. 서류 요청을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하면 상당수의 고객이 중간에 포기한다는 걸요. 특히 청구 금액이 적을수록 포기율이 높아져요. 몇만 원 받자고 병원을 3번씩 가? 이러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비 10만 원 청구하려고 진단서 떼는데 2만 원, 시간은 반나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마치 라면 사러 갔는데 마트 3군데를 돌아다니는 격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통원 치료비 15만 원을 청구했는데 서류 보완 요청이 4번 왔대요. 결국 2달 걸려서 받긴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신 청구 안 해요.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성공인 거예요. 자, 그럼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병원 수납할 때요. 딱 이 한마디만 하세요. 실손보험 청구할 건데요. 필요한 서류 전부 다 발급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질병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까지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손24라는 앱이 있어요.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건데 참여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건 더 교묘해요. 두 번째 수법입니다. 이거 알면 진짜 열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입원비랑 통원비, 보험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입원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오기도 하는데 통원은 회당 한도가 있어요. 25만 원, 많아야 30만 원.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보험사에서 입원을 통원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받을 돈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6시간 룰이에요. 현행 의료법상 입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의료기관에서 6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해 치료를 받는 것. 이게 입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6시간이 안 되면 입원이 아니라 통원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당일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저녁에 퇴원.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고객님, 6시간이 안 됐으니까 이건 통원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5시간 40분 있다가 퇴원한 분이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통원 처리를 했거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분 차이로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20분 빨리 나왔다고 통원이래요. 자,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입원하실 때요. 반드시 입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에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해요. 6시간이 애매하다 싶으면 병원에 조금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요.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건 정말 열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수법입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받으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여러분, 허리 아파서 도수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로 회복 주사, 영양 주사 이런 거요.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 비급여예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비용이 꽤 나가죠.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객님,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증진 목적 같은데요. 이건 미용 목적 아닌가요? 예방 차원의 시술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저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은 건데 이걸 건강 증진이라고요? 이게 보험사의 논리예요.
실손보험 약관에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의료 행위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해서 이건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이건 예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특히 도수치료, 처해충격파, 영양주사 이런 항목들이 타깃이에요. 왜냐면 비급여라서 금액이 크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막고 싶은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족저근 막염으로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처해충격파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서 치료받은 건데 보험사에서 거절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인 치료 효과 입증이 부족합니다. 환자가 아프다는데 의사가 치료했는데 보험사가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때는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치료 목적임을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통증 지수가 치료 전에는 8이었는데 치료 후에는 3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나중에 분쟁 났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험사에는 자문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면 더 열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 수법입니다. 이건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의료자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자기네 소속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치료가 적절한가요? 이 정도 횟수가 맞나요? 이런 식으로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을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 소견이랑 보험사 자문의 소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는 당연히 자기네 자문의 소견을 따르겠죠. 담당 의사, 이 환자는 도수치료 20회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자문에 12회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과잉 진료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보험사가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하나 나왔어요. 도수치료는 8회에서 12회가 적절하다. 그 이상은 과잉 진료로 볼 수 있다. 이 결정 이후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12회를 마치 절대 기준처럼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절대 룰이 아니에요. 환자 상태에 따라 20회, 30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2회 넘으면 과잉 진료 의심,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걸러버리는 거예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된 치료에 대해 보험사에서 과잉 진료로 지적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자와 의료기관이 죄인 취급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손보험의 현주소입니다. 자,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도수치료처럼 횟수가 많아질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때는요, 8회에서 10회 정도 받은 시점에서 엑스레이나 CT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두세요. 그리고 상태 호전 여부를 의료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과잉 진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였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그래도 거절당하면요,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 내역서랑 의료 기록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어이없는데요. 이건 뭐 진짜 레전드예요. 다섯 번째 수법입니다. 이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 건강 상태 물어보잖아요. 최근 5년간 입원한 적 있으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요. 이걸 고지 의무라고 해요. 가입할 때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야 할 의무요. 근데 문제는요. 몇 년 전에 가입할 때 뭘 적었는지 기억이나 나세요? 저도 안 나요. 그때 감기약 먹고 있었는지,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는지 누가 기억하겠어요? 보험사는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찾아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에서 여러분의 과거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가입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병력이 발견되면요. 고객님,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심하면 계약 해지까지 해버려요. 실제 사례 하나요. 어떤 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5년 뒤에 허리 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했대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입 당시에 위험 진료 기록이 있는데 왜 안 적으셨어요?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허리 디스크랑 위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법률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청구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어요. 위험 안 적었다고 허리디스크 보험금 안 준다?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일단 거절하고 봅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거든요. 포기하면 보험사 이득이에요. 대응법 정리해 드릴게요.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청구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강하게 반박하셔야 해요.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수법입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당하면 억울해요.
여러분, 질병 분류 코드라는 거 아세요? 흔히 진단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질병에는 고유한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급성 위염은 KC9,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MD1 이런 식으로요. 보험사에서는 이 진단 코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류마다 진단 코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단 코드가 없어요. 처방전 진단 코드랑 진단서 진단 코드가 달라요. 이 코드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병인데 의사 선생님이 코드를 다르게 적었다고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5년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대요. 근데 보험사에서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 질병 분류 기준으로는 암이었는데 현행 기준으로는 양성 종양으로 분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드가 바뀌었으니 보장 안 된다는 논리죠. 아니, 같은 병인데 분류가 바뀌었다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진단 코드 하나 가지고 트집 잡는 게 보험사의 수법이에요. 자,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요. 모든 서류에 진단 코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진단서 전부요. 그리고 병원에서 서류 발급받으실 때 실손보험 청구용 서류요. 진단 코드 꼭 넣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만약 코드가 누락되어 있거나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정 요청하셔야 해요. 이게 귀찮지만 나중에 거절당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건 진짜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7번째, 마지막 수법입니다. 이건 시간을 무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금 청구에 시효가 있다는 거 아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 그러니까 진료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요. 법적으로요. 보험사에서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류 보완 요청을 계속 보내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러다가 어느새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주목하세요. 여기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예요. 연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2배로 뛰어요. 150만 원 이상이면 더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청구를 미루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예요. 금감원에서 발표한 분쟁 조정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 2024년 2년 동안 병원비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청구했대요. 그랬더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부 2024년도로 잡혀서 연간 수령액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결과요? 2025년 보험료가 2배로 할증됐습니다. 이분이 만약 2023년에 청구할 건 2023년에, 2024년에 청구할 건 2024년에 나눠서 했으면 할증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몰아서 청구했다가 폭탄 맞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동일 질환 18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질병으로 180일 이상 치료받으면 그 이후 180일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생겨요. 보험사에서는 이 기간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지급을 거절하기도 해요. 자, 대응법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진료받으면 바로바로 청구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둘째,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연도별로 분산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12월에 받은 치료비는 12월에, 1월에 받은 치료비는 1월에 청구해서 연도가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셔야 해요. 셋째, 3년 소멸시효 잊지 마시고요. 서류 보완 요청이 계속 오면 지금 있는 서류로 심사 진행해 주세요. 라고 강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이제 대응법 총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7가지 수법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무한 추가 서류 요청.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 전부 알려주세요 하시고 실손 이시사 앱 활용하세요. 2번, 입원비를 통원비로 바꿔치기. 6시간 룰 기억하시고 입퇴원 시간 정확히 확인하세요. 3번, 미용 예방 목적 낙인, 치료 목적 소견서 반드시 받으세요. 4번, 과잉 진료 딱지, 중간에 객관적 검사로 호전도 증명해 두세요. 5번, 고지 의무 위반 협박, 3년 지나면 해지 불가, 인과관계 없으면 반박 가능해요. 6번, 진단코드 트집, 모든 서류의 코드 기자의 여부 확인하세요. 7번, 시간 끌기, 바로바로 청구하시고 4세대는 연도별 분산 청구하세요. 그리고 만약 거절당하시면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1단계,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왜 안 준다는 건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 2단계,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세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3단계, 그래도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보험사가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진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상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안 주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보험사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낸 보험료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사가 청구를 막는 7가지 수법. 무한 서류 요청, 입원을 통원으로 바꾸기, 치료 목적 부정하기, 과잉 진료 딱지 붙이기, 고지 의무 위반 협박, 진단 코드 트집 잡기, 그리고 시간 끌기. 이제 아시잖아요.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실 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 업계에서 저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험료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플 때 도움받으려고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플 때 못 받으면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보험사 말에 더 쉽게 포기하시거든요. 안 된대, 어쩔 수 없지 하시면서요. 그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 가입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하지 마시고요. 아는 만큼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